매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면 그녀는 시아버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세상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 금기의 선을 넘은 두 사람. 오늘도 약 드셨죠, 아버님? 남편 출근했니? 네, 금방 출근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침대에 올라가 대물 해바라기를 온몸으로 받아주었어요. 할 때마다 느끼는데 남편에게서 느끼지 못한 말로 이룰 수 없는 행복감이었습니다. 남편은 차가웠습니다. 대화도 손길도 온기도 없는 결혼 생활. 하지만 시아버지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넌 참 외로워 보인다.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그 시작은 비 오는 오후 젖은 어깨에 수건을 덮어주던 그의 손. 그 온기는 너무나 따뜻했지만 동시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감정이 잘못인 걸 아는데 수진 씨는 밤마다 자신을 다독였지만 벌써 마음과 몸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그날 출근하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남편. 침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서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침대에 서로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누워서 손을 맞잡은 채 얼어붙은 두 사람. 그날 이후 집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진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세상은 그녀를 욕했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직장도 명예도 가족도. 그런데 3년 후 시아버지의 장례식장. 떨리는 손으로 받은 하얀 봉투 하나. 당신을 사랑했던 시간만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편지를 읽는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배신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이 만들어낸 비극일까요? 사랑에도 죄가 있는지 오늘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사연 듣기 좋은 날 사랑방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열차 출발합니다. 새벽 5시 반. 골목길 끝, 낡은 2층 주택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수진 씨는 이불을 개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남편 준혁 씨는 아직 잠들어 있고 시아버지는 방에서 기침 소리를 내고 계셨죠. 오늘도 약 드셨죠, 아버님? 수진 씨는 따뜻한 물 한 잔과 약을 챙겨 시아버지 방문을 두드립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죄책감도 아니고 단순한 효심도 아닌 뭐랄까 그리움 같은 것. 시아버지는 침대에 반쯤 기댄 채 그녀를 바라봅니다. 고맙네, 수진아. 또 신경 쓰게 해서.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할 일인걸요. 그녀는 약을 건네고 이불을 다시 덮어드립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등에 살짝 닿았을 때 수진 씨는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3년. 그녀는 남편보다 시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 늦게 들어오는 사람. 대화는커녕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는 사이였죠. 다녀오겠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을 열며 짧게 인사를 던지고 나갑니다. 수진 씨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으니까요.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수진 씨는 다시 시아버지 방 쪽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뭘 해드릴까? 그녀는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호박죽을 끓이기 시작하죠.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수진 씨의 얼굴엔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아버님은 참 따뜻하신 분이야. 그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남편에게선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온기를 시아버지에게선 매일 느끼고 있다는 걸. 죽이 다 끓자
수진 씨는 작은 그릇에 정성스레 담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방문 앞에 섭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문이 열리고 시아버지는 그녀를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수진이가 해준 건 다 맛있어. 그 말 한마디에 수진 씨의 하루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온기가 나중에 얼마나 큰 불길로 번질지, 그리고 그 불이 모든 걸 태워버릴 거라는 것도. 결혼 전 수진 씨는 준혁 씨를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그게 차분해 보였고, 표현은 서툴렀지만 그게 진중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건 차분함이 아니라 무관심이었고, 진중함이 아니라 냉정함이었다는 걸.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수진 씨가 물으면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 회사 일은 어때? 그냥 그래. 나 오늘 친구 만나고 올까? 응. 대화는 늘 이랬습니다. 단답형, 무표정, 그리고 무관심. 수진 씨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차피 뭘 말해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수진아, 오늘 날씨 참 좋지? 너 밖에 나갔다 와도 되는데. 요즘 좀 힘든 것 같구나. 얼굴이 좀 어두워 보여.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아내한테 매일 꽃을 사다 줬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나? 시아버지는 그녀의 표정을 읽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녀가 외롭다는 걸 알아차려주는 사람. 수진 씨는 점점 그 따뜻함에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죠. 또 혼자 있었구나. 시아버지가 옆에 앉으며 말을 건넵니다. 내 준혁이는 요즘 더 바빠진 것 같아요. 그래도 넌 참 잘 참아주는구나. 내 아들이 너한테 미안해해야 하는데. 그 말에 수진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아버님, 저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난 다 알아. 넌 웃을 때도 눈이 안 웃잖아. 수진 씨는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수진아, 너무 혼자 참지 마. 힘들면 나한테라도 말해. 그날 밤 수진 씨는 처음으로 시아버지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결혼 후 외로웠던 날들, 남편과 대화가 없었던 것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었던 밤들. 시아버지는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죠. 고생 많았구나, 정말. 그 말 한마디에 수진 씨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느낌. 그게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라는 게 조금 이상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에게 너무나 소중한 위로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시며 저녁에 TV를 보며 밤에 잠들기 전 복도에서 마주칠 때 그들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그게 단순한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경계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5월의 어느 오후, 장마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시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비를 예상하지 못했던 그녀는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집에 도착했죠. 아이고, 비 맞았네.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그녀를 맞이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금방 씻을게요. 잠깐만 기다려봐.
시아버지는 욕실로 들어가더니 큰 수건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수진 씨의 어깨에 수건을 덮어주었습니다. 이러다 감기 걸려. 얼른 씻고 나와.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왜 이러지?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그냥 배려일 뿐인데 왜 자꾸 이상한 감정이 드는 걸까요? 샤워를 하고 나온 수진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따뜻한 생강차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몸 좀 녹여.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고맙습니다, 아버님.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빗소리가 들려왔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님. 넌 참 외로워 보인다. 그 말에 수진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내가 봐도 그래. 넌 웃을 때도 눈이 슬퍼 보여.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준혁이가 너한테 잘 못해주는 거 나도 알아.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런 거 아니에요.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난 다 알아. 넌 여기서 혼자 견디고 있잖아. 그 순간 수진 씨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죠. 시아버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울어도 돼. 여기선 괜찮아.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 순간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라는 걸 희미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냥 가족 간의 위로일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수진 씨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너무 약한 모습 보여드렸네요. 아니야. 넌 충분히 강해. 오히려 너무 강한 게 문제야. 시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맴돌았고 어깨에 닿았던 그의 손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통제할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건네는 인사, 밥상을 마주할 때의 눈빛, 복도에서 스쳐 지날 때의 어색한 침묵, 모든 게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수진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건 잘못된 감정이야. 절대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이야. 하지만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만 시아버지를 향했습니다. 그가 웃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하루가 따뜻해졌고 그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수진 씨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그의 방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죠. 시아버지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며느리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혼자 외롭게 지내는 모습이 안쓰러웠고 아들이 잘 못해주는 게 미안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이 단순한 연민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고 그녀가 차를 건네줄 때마다 손끝이 떨렸고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의미 있어졌습니다. 난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시아버지는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그 옆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수진아. 네, 아버님. 요즘 많이 힘들지? 수진 씨는 책을 덮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내 표정 보면 다 알아. 시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요즘 많이 외로워. 그 말에 수진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님?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됐어. 처음엔 견딜만 했는데 요즘은 참 힘들더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너랑 이야기하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 수진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뛰고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아버님이랑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하다. 이상한 말 했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진 씨도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날 밤 수진 씨는 방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이미 통제할 수 없는 곳까지 가버렸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빨래를 널다가 베란다에서 시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아버님, 여기 계셨어요? 응. 비 오는 거 보고 있었어. 두 사람은 나란히 베란다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네. 난 너한테 미안해. 왜요? 내가 너한테 이상한 감정을 갖게 된 것 같아서. 수진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너도 알고 있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어. 이 감정이 잘못됐다는 거. 수진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난 너를 보면 가슴이 뛴다. 그 순간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요, 아버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저도 아버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감정. 그들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손을 잡는 것도 서로를 안는 것도 입맞춤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으로 말없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서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남편이 출장을 간 날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시아버지와 함께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차 좀 더 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의 손이 조심스럽게 수진 씨의 손 위에 올려졌습니다. 수진 씨는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님, 미안해. 그냥 잠깐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남편 준혁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 씨와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혁 씨는 거실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준혁아, 이건 시아버지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준혁 씨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보고도 믿고 싶지 않은데 변명까지 들으면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수진 씨는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 씨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짐 싸세요. 준혁아, 잠깐만.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내일까지 나가주세요.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수진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어떡해요, 어떡해요. 시아버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다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탓하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준혁 씨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수진 씨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기 방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준혁아, 정말 미안해. 그녀는 남편 방문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복도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버님, 안녕히 계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났습니다. 수진 씨가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고시원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방,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인 공간. 여기가 이제 내 집이구나. 수진 씨는 멍하니 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엔 시아버지의 문자가 수없이 와 있었습니다. 수진아, 어디 있니? 괜찮니? 내가 다 잘못했어. 미안하다. 제발 연락 좀 해줘. 하지만 그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며칠 후 수진 씨는 작은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를 하는 일, 하루 8시간을 일하고 받는 최저시급.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지만 그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혼자서 처음부터.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한편 그 집에서는 더 큰 비극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는 아버지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밥도 따로 먹고 아침에 출근할 때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죠. 시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졌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잘못했다.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습니다. 제발 아빠 말 좀 들어줘.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전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준혁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죄책감과 후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아들을 잃었고 며느리를 떠나보냈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야 할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난 수진이를 사랑했어. 이게 죄라면 사랑도 죄가 되는 건가? 며칠 후 시아버지는 쓰러졌습니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갔고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준혁 씨는 병원에 달려갔지만 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진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버지 괜찮은 겁니까? 일단 안정은 됐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정서적 안정이 필요해요. 준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론 여전히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며느리를, 자기 아들의 아내를. 그는 이를 악물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 소식은 결국 수진 씨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준혁 씨의 친구가 우연히 그녀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 시아버님이 쓰러지셨대요.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수진 씨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이 쓰러지셨다고요? 네. 심근경색이래요. 지금 병원에 계신다는데. 수진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쟤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 그녀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앞에 도착하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들어가도 되는 걸까?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녀는 복도 끝에 서서 병실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준혁 씨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왜 여기 왔어요? 준혁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안해요, 준혁아. 그냥 아버님이 걱정돼서. 걱정은 무슨. 이미 다 망가뜨려 놓고. 정말 미안해요.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수진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혁 씨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아가세요. 여긴 더 이상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준혁아, 제발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병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진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모든 걸 망쳐버렸어. 용서받을 수 없어.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시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난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그게 죄라고 해도 난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수진 씨는 병원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병실 쪽을 돌아봤습니다. 아버님, 부디 건강하세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고 병원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그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말수는 더 줄어들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으며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준혁 씨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도 힘드신 거겠지.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 그는 여전히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수진 씨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며 혼자 살아가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했지만 다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눴던 사랑은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감정이 살아 있었습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후회하지 않는 사랑. 그게 죄라면 그들은 기꺼이 그 죄를 짊어지기로 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준혁 씨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동네 전체를 돌고 돌았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그런 사이였대.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파렴치한 여자네. 수진 씨가 일하던 식당에도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사장님, 저기 그 사람 말이에요. 응? 수진 씨? 네, 그 사람이 시아버지랑 이상한 관계였대요. 사장님은 깜짝 놀라 수진 씨를 불렀습니다. 수진 씨, 잠깐 나와봐요. 네, 사장님. 사장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 씨, 미안한데 소문이 너무 안 좋아요. 손님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오늘까지만 나오세요. 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길을 걷다가 동네 아줌마들과 마주쳤습니다. 어머, 저 여자 아니야? 시아버지랑 그랬다는. 정말 뻔뻔하네. 어떻게 낮에 돌아다녀? 수진 씨는 고개를 더욱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고시원에 돌아온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직장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손가락질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을 사랑했던 건 진심이었어.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건 변하지 않아. 며칠 후 수진 씨는 작은 카페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사장은 젊은 여자였는데 소문을 듣고도 그녀를 받아주었습니다. 수진 씨,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선 아무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수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한편 시아버지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선 그를 파렴치한 늙은이라고 불렀고 오랜 친구들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실망이야. 자네를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시아버지는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수진 씨를 그리워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혁 씨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업자득이에요. 스스로 자초한 일이잖아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잘못된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수진 씨를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힘들진 않니? 밥은 먹고 다니니? 그는 매일 밤 그녀를 떠올리며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는 편지를 썼습니다. 하얀 편지지에 떨리는 손으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게 죄라면 기꺼이 그 죄를 짊어지겠어. 부디 건강하게 잘 살아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마이너스 아버지가. 시아버지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수진 씨의 주소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붙이진 않았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면 수진이가 또 힘들어질 거야.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을 텐데. 그는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세상은 두 사람을 심판했지만 그들의 마음속 사랑만은 아무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잘못된 사랑이라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모두가 말했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에도 죄가 있는지 그건 세상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3년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는 작은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여전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수진 씨입니까? 네, 그런데요. 준혁 씨 아내셨던 분 맞으시죠? 저는 오호병원 간호사인데요.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수진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네, 간암 말기였는데 끝까지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수진 씨께 꼭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진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녀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준혁 씨가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아, 왔어요. 준혁 씨는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당신한테 남긴 게 있어요. 받아가세요. 그는 하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수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준혁아. 그리고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이잖아요. 수진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문을 마치고 조용히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3년 전 시아버지가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게 죄라면 기꺼이 그 죄를 짊어지겠어. 부디 건강하게 잘 살아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당신을 사랑했던 시간만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마이너스 아버지가. 수진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저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욕했지만 우리의 사랑만은 진짜였어요. 그게 죄라고 해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수진 씨는 편지를 접어 가방에 넣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사랑만큼은 진실이었습니다. 잘못된 사랑이었을지 몰라도 거짓된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사랑에도 죄가 있을까요? 어떤 사랑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 피어난 금지된 감정.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이 만들어낸 비극일까요? 혹시 당신의 주변에도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간직한 사람이 있진 않나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